미국 달러와의 초강세 속에 일본, 중국 통화 가치 급락으로 지난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올 들어 엔달러 환율은 24.92%, 위안 달러 환율은 12.15%나 가치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한국 원화도 필리핀 페소와 더불어 아시아 각국 통화 가운데 가장 취약한 통화로 꼽았습니다. 블룸버그는 통화 가치 급락으로 글로벌 펀드들이 아시아 전체에서 자금을 회수해 대량 자본 이탈로 이어질 경우에 진짜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0.75%포인트 인상, 이건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장이 놀란 건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The FOMC is strongly resolved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and we will keep at it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말엔 4.6%까지 올린다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환율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13원까지 올랐고 결국 어제보다 15.5원이나 오른 1,409.7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의 0.75%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오면서 향후 또 한 번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후 들어 낙폭이 줄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이탈 행렬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은 태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전에는 연말까지 0.25%포인트씩 2번 점진적으로 올릴 거라고 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역전돼 외국인 투자자들은 떠나고 환율은 치솟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4% 수준에서 그 이상으로 상당폭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의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외환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면 가구당 평균 이자 부담이 50만 원 늘어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증시는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 2% 가까이 급락하며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0년 10월 3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닥도 부진을 면치 못했고 원달러 환율도 1,410원 안팎에서 흔들렸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밝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한 영향이 큽니다. 이번 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조 1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달러 대비 우리 돈, 원화 가치가 다른 주요국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부정적 요소입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예전만큼 사오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유가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국내 무역 수지 적자 규모를 계속 확대시키는 이러한 구조가 원화 가치에 부담을 주고 있고. 외환당국은 환율 안정을 위한 비상조치로 국민연금과 100억 달러 한도에서 통화 수합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을 살 때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이 보유한 달러에서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살 필요가 없어지면 수요가 줄면서 달러 값이 안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환율이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아침 9시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원달러 환율이 곧바로 1,42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지막 거래됐던 1,409.3원에서 10원 이상 뛰어오른 겁니다. 현재는 1,430원에 바짝 붙어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영국 파운드화가 떨어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경기를 살리겠다면서 5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세금을 깎아주는 안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재정이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 강세에 불을 붙인 모양새입니다. 그 영향으로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5%대 하락하면서 2230선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도 모두 우리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엔화가 1% 이상 오르는 동시에 니케이 지수는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고시 환율이 7.0298 위안으로 발표돼서 2년여 만에 7위안 위로 올라갔습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지만 달러가 혼자 독주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오늘도 환율은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뛰어올랐습니다. 1,420원, 1,430원을 차례로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22원이 오른 1,431.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외환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선 걸로 알려졌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일본, 중국까지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가 함께 흔들렸지만 우리는 실물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동시에 켜지면서 강달러 현상에 더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상주의 흑자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만큼 국내로 들어오는 달러가 좀 부족해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경상주의가 적자가 나온다라는 부분은 국내 이제 달러 부족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 공포에 증시도 무너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까지 투자금을 빼기 시작한 영향이 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 넘게 빠져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52주 최저가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 넘게 폭락했습니다. 상장 종목 중에 95%가 하락하면서 24년 역사상 가장 많은 종목이 하락한 날이 됐습니다. 이미 금융시장의 관심은 인플레에서 그 뒤에 올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전자산인 달러화의 가치는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적어도 강달러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이 해외에 보유한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강달러 파고를 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